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지난 시간에 그래도 교과서에서 충실하게 배운다고 치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외우자 하고 지난번에 말하고, 자, 그 다음부터는 교과서에선 다루고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외워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는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점점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가게 되면서 이 부분의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외우기는 외우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이것을 외워서 푸는 문제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도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많이 안 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는 279쪽입니다.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이에요.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 I는 마치 Y는 AX 플러스 B처럼 1참수 같은 느낌이 조금 들죠. 자, 그러면 이 I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원래는 A1, A2, A3, A4 이런 I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끼리는 아무리 특징을 살펴보려고 해도 아무런 특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럼 이 아이들로 이루어진 아이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서 어떤 일정한 값을 뺐어. A1에서도 어떤 알파라는 값을 뺐고 A2에서도 알파라는 값을 뺐고 A3에서도 알파라는 값을 빼고 맨 마지막 AN에서도 알파라는 값을 뺐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결국 이 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 어떤 수열에서 어떤 값을 뺐죠. 그랬는데 그 빼고 난 이러한 수열들, 얘를 새로운 수열 B1이라고 두고 얘를 B2라고 두고 얘를 B3이라고 두고 여기를 BN이라고 넣었다고 치면 이 BN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수열로 바뀌게 되더래요. 그 내용이 바로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자, AN 플러스 1은 P의 AN 빼기 알파 이런 꼴로 바꾸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여기도 바꾸셔야 되겠죠. 자, 어떤 수열을 뺐더니 그쵸? 무슨 수열이 됐다? 특징을 갖고 있는 수열이 됐다라는 의미니까 AN 플러스 1에서 알파를 빼고 그 다음에 P를 묶은 다음에 AN 빼기 알파 이렇게 일단 묶어줄 겁니다. 선생님, 이 Q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Q는 이 I를 분배해서 나온 그 숫자들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일단 알파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 자체를 보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저게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773번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773번. 자, A1.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첫 번째 항이 주어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A1은 2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그 다음에 2AN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모양꼴하고 비슷하죠.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이에요. 자, 이렇게 꼴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AN 플러스 1 빼기 알파라고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는 선생님 이 숫자는 어떡하죠?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AN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게요. 선생님 이 마이너스 3은 어떡하죠? 이 I를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게끔 알파 값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AN 플러스 1 빼기 알파는 2AN 마이너스 2 알파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2AN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AN 플러스 1은 2AN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건데 그때 요 I랑 이 식이 똑같게끔 알파를 지정해 주었더니 알파 값은 3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알파 값은 3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3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된 I를 내가 새로운 수열 BN 플러스 1이라고 두고
있는 그대로 쓸게요. 요만큼의 수열을 BN이라고 놨다고 치면 어떤 느낌이에요? 자, 앞에 있는 수열에다가 2를 곱했더니 다음 번째 수열이 되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바로 무슨 수열인가요? 아, 공비를 2로 갖는 선생님 등비 수열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i는 결국엔 각각의 수열은 아무런 특징이 없지만 어떤 일정한 값을 빼서 만든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고, 그때 그 공비가 바로 무슨 값이 된다? P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i를 갖고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럼 bn은 일반항으로 춘다면 첫 번째 항은 b1이겠죠. bn의 수열에서는 첫 번째 항이 b1이에요. b1 곱하기 2에 n-1승 이렇게 쓸 거고요. 자, b1은 첫 번째 항인 건데 그 첫 번째 항이 뭐였어? a1 빼기 3이 b1이 되는 거죠. 그러면 a1이 2라고 했기 때문에 2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i는 마이너스 2에 n-1이라는 일반항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bn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an을 알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 an을 그대로 써줄게요. bn 자리에 요 i를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n 빼기 3은 마이너스 2에 n-1승이 되네요.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an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i만 이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아니죠. 죄송해요. 여기 보면 얘를 먼저 써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에 n-1승 더하기 뭐다? 3이라는 일반항 공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죠? 일반항을 구하는 목적을 갖고 이렇게 외워서 푸는 문제는 교과 과정에서 점점 빠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얘를 일일이 대입해서 일반항을 구하면 일반항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를 외우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을 외워야 되는 건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외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일일이 대입해서 규칙을 유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시항을 구했으니까 자, n 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쵸? 10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i가 우리가 외워야 되는 일명 점화식이라고 불리는 외우는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밑에 보면 자, 279쪽에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P an 플러스 2 더하기 Q에 an 플러스 1 더하기 R에 an 이퀄 0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에요. 자, 점화식인데 이웃하는 두 항사의 관계식이 아니라 이웃하는 세 항사의 관계식이 나와 있는 i입니다. 자, 가장 복잡한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i는 꼴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앞에 있는 개수들 P, Q, R이 P랑 Q랑 R을 합쳤을 때 그 결과치가 항상 0을 가질 때 쓰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i도 똑같이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이 i도 수열이었어. A1, A2, A3, A4, AN-1, AN 이렇게 된 수열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열에 대해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째려봤어. 더하기도 해보고 빼보기도 하고 막 다 해봤는데 등차도 안 되고 등비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징을 파악을 하게 됐냐면 이 둘을 이렇게 뺐어. 그러면 이제 A2 빼기 A1이라는 수열이 나왔겠죠. 그쵸? 그리고 또 뒤에서 앞에 걸 뺐습니다. A3 빼기 A2라는 수열이 나왔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또 뒤에서 앞에 걸 뺐어요. A4 빼기 A3 이런 식으로 AN 빼기 AN-1 이런 식으로 수열을 뺀 거예요. 빼서 이렇게 된 i를 차라리 첫 번째 수열이라고 두자. 이렇게 된 i를 두 번째 수열이라고 두자. 이렇게 된 수열을 세 번째 수열이라고 두자라고 했을 때 이 bn이라는 수열이 또 어떤 특징을 갖는 수열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앞에는 그 자체의 수열 갖고는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어떤 일정한 값을 모든 수열에 뺐더니 그 i가 등비 수열이 되었다면 이 i는 이웃하는 수열끼리 빼본 거예요. 이웃하는 수열끼리 빼서 각각을 항 새로운 항으로 만들었더니 이 i가 또 똑같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등비 수열을 이루는지 이것마저도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교재 777번입니다.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항도 줍니다. 왜냐하면 이웃하는 두 항 사이 관계식이 아니라 이웃하는 세 항 사이 관계식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항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특징이 an 플러스 2 빼기 3의 an 플러스 1 더하기 2an은 0 이렇게 났어요. 그쵸? 자, 이렇게 뒀을 때 자, 요 아이가 보세요. 앞에 있는 개수가 1,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2입니다. 이 아이를 세 개를 합치면 뭐가 되나요? 0이 되죠. 선생님이 이 아이를 꼴 파악할 때 이 규칙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꼴을 형성하고 있으면 우리가 푸는 이웃하는 수열들끼리 빼서 새로운 수열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빼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일단 앞에 있는 개수를 그대로 묶어주는 건데 여긴 1이죠. 그러니까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1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2면 2로 묶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a의 n 플러스 2를 쓰고 이웃하는 두 항을 빼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을 썼고 얘는 몇 개를 썼어요? 한 개를 썼죠. 그럼 몇 개가 남았나요? 아직 마이너스 2개가 남아있죠. 마이너스 2개와 여기 2개를 옮길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앞에 있는 개수가 맞게 되어 있어요. 왜?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그대로 옮기고 나면 2로 정확하게 이웃하는 두 항의 빼기로 묶여집니다.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죠? 이 아이도 이웃하는 두 항인 거고 얘도 이웃하는 두 항인데 이 이웃하는 두 항을 우리가 새로운 수열 BN으로 두자 그랬죠. 이웃하는 두 항을 뺀 수열을. 그래서 이 아이를 B의 N 플러스 1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이 아이를 BN이라고 두었더니 똑같죠? 앞에 있는 수열을 몇 배 했더니 2배 하였더니 자, 뒤에 있는 수열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됐네요. 마찬가지로 이 BN이라는 수열이 무슨 수열이 되었다? 등비 수열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이 아이의 BN은 첫 번째 항 곱하기 여기가 공비니까 공비의 n-1승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B로 되어 있는 것을 A로 이루어진 수열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A 뭐가 되는 걸까요? n 플러스 1 빼기 an은 B1은 1을 집어넣은 거니까 A2 빼기 A1이 되겠죠. 아, 여기서 B1을 구하기 위해서 수열값을 두 개를 준 거네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그래서 3 빼기 1 해서 2가 되는 거고요. 2 곱하기 2의 n-1승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앞에 있는 개수가, 차수가 1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 2의 n승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겨우 얻어낸 건 이웃하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아직 저희는 AN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한 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하나요? 자, 근데 여기는 잘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워야 되는 내용 중에 이웃하는 두 항을 뺐더니 걔가 식으로 나왔다. n으로 이루어진 식이 나왔다. 이웃하는 두 항을 뺐더니 n으로 이루어진 식이 나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잘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풀이법을 외워야 된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었죠? 뭐라고 그랬을까? 기억나십니까? 자, n 자리에 1부터 n-1까지 대입하여 합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여기도 바로 그 문제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A2 빼기 A1은 2의 1제곱, A3 빼기 A2는 2의 2제곱, A4 빼기 A3은 2의 3제곱 쭉 가다가 n-1까지 집어넣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an-1은 2의 n-1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없어지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없어질 거고 아마 없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AN 빼기 A1은 우리가 1이라고 이미 났기 때문에 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수열의 합입니까? 등비 수열의 합이 되겠죠. 등비 수열의 합 공식에 넣도록 할게요. R 빼기 1분의 A 그 다음에 R의 항해수죠. 항해수는 총 몇 개? N-1개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하면 AN은 이쪽부터 먼저 정리하면 분배할게요. 분모는 1이니까 2의 N승 빼기 2 더하기 1 해서 뭐가 될 거야? 빼기 1 이렇게 처리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드디어 일반항이 나왔네요. 그래서 물어본 건 A의 11 값이기 때문에 N 자리에 11을 집어넣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외워야 되는 점화식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여러분이 일일이 대입해서 규칙을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면 돼요. 근데 규칙을 찾는 게 쉽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근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외우는 것도 한번 해보고 직접 대입해서 규칙을 찾는 것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앞으로 넘어가서 외워야 되는 세 번째 점화식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점화식. 자, A, N 플러스 1은 RAN 그리고 PAN 플러스 Q꼴이다. 자, 여기에 점화식이에요. 이 아이는 어떻게 푸는 걸까요? 선생님,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 걸까요? 라고 하면, 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분수식이구나.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문제 형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파악하려면 분모에도 AN이 있고 분자에도 AN이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분모에도 AN이 있고 분자에도 AN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푸나요? 라고 하면, 자, 분모에도 AN이 있고 분자에도 AN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아이를 역수를 취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역수. 그래서 이쪽의 아이를 역수 취하면 AN 플러스 1분의 1. 요 아이도 역수를 취할 거예요. 이렇게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요 아이를 이렇게 한번 뭐 해줄 수 있을까요? 따로따로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자, R분의 P 더하기 뭘까? R분의 Q에 AN분의 1꼴로 변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문자들이 막 있는 것 같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되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의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 284쪽의 문제 781번입니다. 781번. 요 수열 A1은 1이고 AN 플러스 1은 여기가 AN이고 3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선생님 어떤 특징을 파악할 수 있나요? 분모에도 분자에도 AN이 모두 들어가 있는 분수식인 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역수 취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형 7번 위에다가, 자, 빨간색 펜으로,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 하고 분모 분자에 모두 AN이 보이는구나. 그럼 옆에다 쓰시면 되겠죠. 파란색으로 역수 취한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한번 역수를 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는 AN 플러스 1분의 1은 여기가 AN이고 3A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따로따로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쓴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이 아이는 3 더하기 뭘까요? AN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숫자만 남겨놓고 이 수열을 이동시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아이는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분의 1 이것이 되고 그 결과가 3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의 역수를 취하면 또 다른 새로운 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각각을 역수를 취한 거기 때문에 이 수열 자체를 또 bn 플러스 1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 an분의 1은 bn이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하면 둘을 뺐더니 그 결과가 3이 됐다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 이웃하는 두 항을 뺐더니 어떤 값이 나왔다, 일정한 상수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무엇인가요? 네, 바로 등차 수열이죠. 아, 이 bn은 등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었구나.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뭘까요? 자, 일단 bn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공차가 3이니까 n 앞에 있는 개수를 3이라고 쓰고, 그쵸?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무슨 값과 똑같아야 되죠? b1 값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b1을 구해볼게요. b1은 a1분의 1이기 때문에 a1분의 1은 1분의 1인 꼴이라서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는 빼기 뭐를 해줄 수 있을까요? 2라는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 an을 구하지 않았고 뭐를 구했어요? bn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 bn 자리에 다시 원래 수열을 넣겠습니다. an분의 1. 자, 그러면 우리가 an을 구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마무리로 모든 항을 역수를 취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결국 an은 3n-2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세 번째 점화식 파트였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나면 자, 앞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279쪽에서 다루고자 하는 수열의 점화식은 모두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점화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 수열의 점화식, 그 다음에 두 수열이 빼져 있는데 어떤 n에 대한 식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변변히 더한다. 그 다음에 두 이웃하는 두 수열이 an분의 an 플러스 1꼴이야. 나누어져 있는데 그 결과가 n에 대한 식으로 나왔다고 치면 이건 마찬가지로 1부터 n-1까지 대입하여 곱했었죠. 그 아이들은 교과 과정에 충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세 가지 형태는 어쩔 수 없이 외우는 부분이다. 원래는 일일이 대입해서 구하는 게 맞는데 일일이 대입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적 압박이 있을 때 빨리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외운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점화식들이 있는데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3쪽 볼게요. 유형 6번은 283쪽은 이미 했네요. 자, 그러면 몇 쪽이냐면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 유형 8번입니다. 자, 285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785번. 자, 첫 번째 A1이 3이고요. 6,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자, AN 빼기 AN 플러스 1이에요. 자, 이 아이는 선생님 저는 또 이건 또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맞아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게 원래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있다고 치면 자, 첫 번째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일일이 대입해서 규칙 찾는다. 일일이 대입하여 규칙을 찾자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선생님 저는 시험을 보는 중에 일일이 대입해서 규칙을 찾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시험에 저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한 어떻게 돼요? 그 유도 과정 있죠? 자, 접근 방법을 외운 것, 암기한 것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만 원래 교육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다? 일일이 대입해서 규칙을 찾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자, 얘가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에요. 뭔가 식이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아이를 분모에 보내버리면 어때요? 약간 간단한 꼴이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식을 조작을 하기 위해서 모든 항을 an과 an 플러스 1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6은 an으로 나누면 뭐예요? an 플러스 1분의 1
빼기 또 얘로 나눠주면 얘는 약분되는 거니까 뭘까요? AN분의 1 이렇게 되는 꼴이죠. 이거 어떤 거였어요? 여기 앞에랑 굉장히 비슷하죠? 자, 지금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역수를 취했습니다. 역수를 취해서 나온 수열, 여기를 BN 플러스 1이라고 두고 여기도 역수를 취해서 나온 새로운 수열을 BN이라고 놨을 때 그 두 수열을 뺐더니 뭐가 되었다? 숫자 상수 6이 나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BN은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일단 6n 쓰시고 자, B1을 구해볼까요? B1은 A1분의 1인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였어요? 3분의 1이 되는 거였네요. 그쵸? 그럼 1이 되었을 때 3분의 1이 되려면 얘는 3분의 36, 18이죠. 그러면은 3분의 17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지금 BN을 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다시 역수를 취해서 뭐로 바꾸셔야 될까요? AN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3분의 36, 18n 빼기 17로 두고 다시 역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AN은 18n 빼기 17분의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항 AN을 구하서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일반항 AN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1은 1이다. 그 다음에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에요.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꼴입니다. 자,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웃하는 두 항 사이 합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이 아이는 일단 일일이 대입해서 규칙을 찾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n 자리에 1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얘는 A1 더하기 뭐예요? A2는 마이너스 1의 1승 이렇게 되겠네요. 조금 더 편하게 한다고 치면 뒤의 항을 우리는 알고자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n승 빼기 AN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A2는 마이너스 1의 1승 빼기 A1 이렇게 되는 거라 1 빼기 1 해서 뭐가 된다? 0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A3은 어떻게 될까요? 자, 똑같아요. 마이너스 1의 n의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제곱 빼기 뭐가 되는 거예요? A2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1 빼기 0 해서 1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이 3이 집어넣어지면 A4는 마이너스 1의 3승 빼기 A3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돼서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2 값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뭐를 집어넣을까요? 4를 집어넣으면 A5 값은 마이너스 1의 4승 빼기 A4승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2 해서 뭐가 돼요? 3, 5. 왠지 어떤 느낌이에요? 1, 0. 아니죠. A2가 0이구나. 1, 마이너스 2, 3. 규칙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다섯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A6은 마이너스 1의 5승 빼기 A5 값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에 뭐가 돼요?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자, A1은 1로 나왔습니다. 근데 A2부터는 0, 1, 2, 3, 4로 이동하고요. 부호는 부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뿔마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 드시죠? 자, 그러면 이 아이에서 지금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니까 AN은 자, 2일 때 0이에요. 그쵸? 3일 때 1입니다. 4일 때 2예요. 부호는 일단 나중에 생각할게요. 그럼 n일 땐 뭐가 되어야 될까요? n-2 값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부호 체계를 보면 2일 때는 뭐야? 세 번째. 3일 때는 뭐예요? 양수죠. 근데 4일 때 뭐가 돼요? 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 뭐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만약에 마이너스 1에 n승을 집어넣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3이 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값이 되죠. 그러니까 뭐를 집어넣을까요?
n-1 값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a 3을 집어넣어봐요. 3이면 얘가 뭐가 돼요? 짝수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1로 바뀌고 뭐예요? 3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되는 거니까 여긴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A2 값이 나오게끔 해주기 위해서 2는 어차피 0이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은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렇게 규칙을 찾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구조로 나오게 되니까 한 4번째, 5번 정도까지 해봤다 라고 해서 규칙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 일일이 대입해서 규칙을 찾는 걸로 밀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9번 갈게요. 자, SN이 포함된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입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조금 가볍게 배워도 된다 그러면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A1은 마이너스 1 값이고요. SN은 2AN 플러스 1이다. 그리고 N은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모두 집어넣을 수 있다. 이때 A 9값을 구하셔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자, 원래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첫 번째 항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두 항에 이웃하는 두 항 사이 관계식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이웃하는 두 항 사이 관계식을 준 게 아니라 수열의 합과 수열의 관계식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아이를 이웃하는 두 항 사이 관계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SN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SN은 뭐를 갖고 배웠었죠? 자, 우리가 SN 빼기 SN-1은 AN이 된다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때 N은 몇 번째부터다? 두 번째부터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첫 번째부터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N이 두 번째 항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꿀게요. 한 칸을 다 늘립시다. SN 플러스 1 빼기 SN은 AN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N 자리에 1부터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SN과 AN이 모두 들어가 있는 식이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SN 플러스 1을 위에 하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SN 플러스 1은 2에 AN 플러스 1 더하기 1이다 라고 써주겠습니다. N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게 나고 난 다음에 이 두 수열을 빼도록 할게요. 이 두 식을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아이는 SN 플러스 1 빼기 SN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잠깐 지울게요. 여기는 2배의 AN 플러스 1 빼기 2배의 AN 이렇게 되고 얘는 어차피 소거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우리가 뭐인 걸 알죠? 첫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 항까지 합을 뺐기 때문에 남은 항은 뭐다? AN 플러스 1번째 항이다. 그래서 이 식은 AN 플러스 1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2배의 AN 플러스 1 빼기 2배의 AN이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이걸 이쪽으로 넘겼고요.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은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2배의 AN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가장 수열의 기본이라고 하면서 등차랑 등비의 개념들을 많이 외웠고 그 등차랑 등비의 점화식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계속 어때요? 등차 혹은 등비의 점화식꼴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쵸? 자, 앞에 있는 항에다가 뭐를 곱했을 때, 2를 곱했을 때 다음 번째 항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이 수열은 뭐였습니까? 네, 등비 수열이었죠? 이 AN은 등비 수열이었구나. 자, 그러면 자, 이 AN은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요. 공비는 2고요. 거기에 N-1승이군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 N번 구했기 때문에 A 9값은 N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나요? 9를 집어넣으면 답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요거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걸 다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무조건 하나는 꼭 가져야겠다 그러면 이 아이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SN과 AN과의 관계는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그 결과가 주로 등차 수열 내지는 등비 수열꼴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만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자, 요건 별표 쳐놓을까요? 파란색 펜으로 이 유행에다가는 별표 하나를 해놓읍시다. 요거 정도는 오늘 꼭 반드시 알아가자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793번입니다. 자, 793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자,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를 내거나 수열의 귀납적 정의 부분에서 반드시 문제를 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등차 수열 내지는 등비 수열의 점화식을 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반드시 하나를 내야 된다고 치면 선생님이 그런 말 한 적 있었죠. 예전에는 이웃하는 두 항 사이 관계식을 준 다음에 걔를 외워가지고 빨리 외워서 AN을 구한 다음에 A99를 구하라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점화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유형은 잘 내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오히려 어떤 문장을 줘요. 그리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AN 혹은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너가 만들어봐, 식을 만들어봐 라고 준다는 거죠. 이게 교과 과정에 충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바로 793번이에요. 그래서 자 별표 3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제 물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넣어봐도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펜을 들고 자 문제 풀이에다 쓸게요. 자, n번 했다는 전제하에 어떤 행위를 계속 하거든요. n번 했다는 전제하에 n번 했다는 전제하에 자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와의 관계식을 구한다. 자, 실제로 1을 구하고 A1을 구하고 A2를 구하고 A3을 구하는 게 아니라 A1이나 A2 정도는 구하십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3, 4, 5, 6, 7, 8, 9, 10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n번 했다고 전제를 까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AN이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N하고 n 플러스 1번째 얘를 AN 플러스 1로 지정을 했을 때 이 아이랑 이 아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생기는지 주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물탱크에 400리터의 물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400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건 내가 아직 한 번도 행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초기값이에요. A0라고 한번 놔봅시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거죠. 그쵸? 그리고 매일 전날 물탱크에 들어있던 물의 4분의 1을 버려요. 4분의 1을 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분의 1을 버렸다는 것은 4분의 3만 남겨놓는다는 얘기겠네요. 그쵸? 4분의 3만 남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250리터를 다시 새로 채워 넣겠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행동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A1은 나는 전날에 400리터의 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4분의 3만큼 남기고 그 다음에 250을 채워 넣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약분하면 얘는 답이 일단 550일 거예요. 그 다음 A2 정도를 구하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바로 AN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쭉 한 거야. 그랬을 때 한 N번 정도를 한 거야. N번 정도 이런 행위를 반복한 거예요. N번 정도 행위를 반복하고 남아있는 물의 양을 우리가 AN으로 두자는 얘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전날에 남아있던 양의 물은 AN인 거야. 똑같이 하는 거죠. 이만큼의 물이 남아있었는데 거기에 4분의 1을 버렸으니까 또 거기에 4분의 3이 남아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양 250리터를 추가해서 넣으면 그게 그 다음날의 물의 양 AN 플러스 1이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아, 그래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A1, A2, A3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리를 예쁘게 하면 AN 플러스 1은 4분의 3 AN 플러스 250이 바로 뭐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관계식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번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항 이렇게 구하면 이 아이가 사실은 오늘 1단계에서 배웠던 이런 꼴이거든요.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이에요. 자, 복습해볼까?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죠? 어떻게 하는 걸 알지? 자, 이 형태는 어떻게 하는 걸 했어? 우리 알파 뺀 다음에 썼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했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A 99를 구하라 그러면 그건 또 이번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끝내고 얘를 갖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그렇게 낼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A5 요 정도를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제 숫자가 작다는 얘기죠. 이 숫자가 작은 건 지금부터 일일이 어떻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대입해서 구하셔라. 굳이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이 내용이 교과 과정에 가장 충실한 점화식 파트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다시 한번 n번 했다는 전제하에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보자. 이 문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자, 뒷부분에 배웠던 SN과 A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은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내용 첫 번째. 그 다음에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지고 막 계산을 해서 AN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장이 주어진 상태에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내라. 이 두 가지가 교과 과정에서 가장 충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절대 까먹지 마시고 앞에 내용은 외우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조금 빠르게 풀릴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외우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일이 대입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자,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